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습격 사건이 벌어진 다음날 피의자인 김씨가 단독범이라며 서둘러 사건을 축소 은폐 시도하고 나섰던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자칫 이렇게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이 많은 국민들의 의혹제기와 각종 증거와 정황들이 쏟아지며 이 사건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의 의도대로 덮으려 해도 쉽게 덮여지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아마도 이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외로운 늑대였다고, 자신만의 극단주의에 빠져버린 단독 범행이었다고 말이죠. 그냥 자생적인 범죄였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정황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누군가의 조력을 받았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만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단독범이라고 우겨댔던 경찰이 8일 김씨의 조력자로 의심받는 남성 한 명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사실 조력자라는 단어 사용도 너무 웃깁니다. 우리는 이런 자를 공범이라고 말하죠. 끝까지 사건을 축소하겠다는 저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조력자? 조력자가 아닌 공범입니다. 경찰이 또 하나 신중해야 될 것은 사건 당일날 단독 범행이라고 하는 진술을 그대로 언론에 소개한 것인데요. 워딩 하나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주는 이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데 그 당시 경찰은 하지 말아야 될 표현을 쓴 겁니다. 그 진술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테러범에. 그렇다 하더라도 단독 범행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좀 봅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니까 경찰이 사건을 어떤 방향성을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신중하셔야 되겠죠? 네, 신중해야 되겠다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네, 그러나 뭐 단독 범행을 저희가 저희 발로 나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네. 다음은 범행 동기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 범행 동기를 잘 밝히는 문제는 또 다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테러범이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개되지 않고 일부 언론에 취사 선택해서 흘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다시 조선일보에 이재명 습격범의 변명문 일부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왜곡된 내용들을 일부러 부분적으로 편집해서 흘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일입니까? 그게 저희 경찰발이라면 저희는 100% 제가 경찰이 갖고 있지 않은 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그 8쪽짜리 그 메모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공개되는 게 좋을지는 한번 수사팀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당적을 공개한. 언론에 따르면 이 테러범은 국민의원 전실 계열의 정당에서 오랫동안 당적을 갖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집회 참석에 대해서도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는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예전에 장관이 아닌 시절에 집회에 참석해서 문재인의 목을 따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요. 집회에 참석해서 그런 발언을 듣는 사람들이 쉽게 지도자의 목을 따기 위한 행위를 예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시청했던 유튜브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 어떤 내용을 듣고 범행 동기와 연관이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밝혀주셔야 된다고 하고요. 네. 휴대폰 포렌식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휴대폰 안에 그런 것들이 잘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도 압수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밝혀서 있는 그대로 공개해 주실 것을 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우리 지금 수사팀에서 종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 발표 때 상당 부분을 아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김 씨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남성 한 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작성한 이른바 남기는 말을 특정 인물과 단체의 우편으로 보내기로 약속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변명문을 언급했는데요. 이 문서와 관련해 경찰은 7일 저녁 충남에서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말에 체포를 해둔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은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은폐 축소 수사, 부실 수사 문제가 제기되자 마지못해 체포 사실을 공개한 듯 보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김 씨의 범행 이후 우편으로 변명문을 특정 인물과 단체에 보내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이 글에는 이번 범행을 역사적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이 대표와 정치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적용해 김 씨의 범행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는데요. 체포된 남성은 현재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행 전날 김 씨가 이동할 때 차를 태워준 2명도 불러 조사했지만 공범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데요. 경찰은 이 밖에 지난 2016년부터 범행 전날까지 김 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사 게시글 20개를 분석하며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 지난 정부와 이 대표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대부분인데 김 씨는 본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파면 팔수록 뭔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사용하는 단어들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데요. 누가 공범을 조력자라고 말할까요? 그리고 또 이 공범을 이미 체포해놓고 하루가 지나서야 발표를 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조각난 사건들의 내용들, 왜 일부러 이렇게 흘려대는 걸까요? 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한 작태인지 진심 궁금합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이재명 대표가 출혈량이 적다며 1cm 열상을 입었다, 경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부산청으로 했고 또 본청으로 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요 보고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요. 받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네. 부산 강서에서 보고한 내용이 아니고 저희 본청에서 처음 요 문안을 사용했습니다. 그 문안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본청 상황실에 파견 나와 있는 소방협력관이 소방청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 처음 인용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언론에 유출이 됐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이것에 기초해서 보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네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 이 대표 목 부위 1cm 열상, 경상 추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뒤에 있었던 사건 조작 그리고 자작극을 이야기했던 여러 가짜 뉴스들의 근거가 됐던 영상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감 느끼십니까? 일단 언론에는 저렇게 나갔지만요. 저희는 이것을 소방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저희보다는 이런 부분은 소방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네네. 보고를 하고 언론에 유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제공한 경찰에 대해서 책임감을 전 느껴진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요. 밑에 보시면 알지만 대테러 종합상황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를 받으셨다지 않습니까? 대테러 종합상황실의 내용이 거의 경찰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더 이상 제가 그 부분은 더 말씀 안 드립니다. 네, 대테러 종합상황실은 어디입니까? 그거는 총리실 산하기관입니다. 네, 그 경찰에서 보고한 내용이 그대로 총리실까지 간 거고요.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저희뿐만 아니고 소방 각종 기관에서 보고를 받아서 종합을 하는 기구입니다. 네. 가짜 뉴스의 진원지 국무총리실은 모든 유포 경위를 공개하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부상이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된다는 가짜 뉴스의 발원지가 국무총리실로 드러났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대테러 종합상황실은 총리실 산하기관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대테러 종합상황실은 이재명 대표가 입은 심각한 자상을 1cm 열상으로 경상이란 말로 축소 변질시켜 피해 정도를 왜곡시켰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이재명 대표를 왜곡하고 조롱한 가짜뉴스의 시발점이었다니 충격적입니다. 국무총리실은 무슨 의도로 이 같은 가짜뉴스를 유포했습니까? 테러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대테러 종합상황실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처음 작성한 사람은 누구이고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습니까? 또한 자상을 열상으로 바꾸라는 상부의 지시라도 있었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이유는 무엇이고 특히 이 같은 문자가 삽시간에 언론인과 일반 국민에 유포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실이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의 가짜뉴스 진원지를 자처한 이유와 가짜뉴스 문자의 최초 작성자와 지시자, 유포 경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국무총리실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숨김없이 국민께 문자 유포 경위를 밝히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의 진실을 왜곡한 국무총리실을 비롯해서 가짜뉴스 배포에 관여한 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부상이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된다는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국무총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상황실 등에 보고한 문자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언급한 문자는 지난 2일 오전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한 직후 현장에 있던 소방과 경찰 실무진이 작성한 뒤 본청 상황실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상황실 등에 보고한 문자라고 해명했는데요. 국무조정실은 실무진이 사건 현장에서 육안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보고한 문자의 원문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생명이 당장 경각에 달렸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담겨있을 뿐 그 밖에 주관적인 판단이나 더 깊은 의학 소견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애둘러 설명했는데요. 국무총리실은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일관되게 어떤 경우건 정치 테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한 점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해 엄중하게 수사하는 한편 이 대표의 치료와 신변 안전을 위해 야당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며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부상이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된다는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국무총리실로 드러났다며 총리실은 모든 유포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는데요. 파면 팔수록 드러나는 놀라운 사실들, 이 사건이 미치게 될 사회적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고의로 축소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건데요. 가장 큰 이유는 총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윗선에서 이렇게 결정한 거죠. 사실 총리실보다 더 윗선에서 결정된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